자, 여러분,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과 영상을 짧게 만들어 보고 있는 크립토토마토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시세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다수가 장투자이시거나 XRP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못 모르고 XRP를 샀다가 물리신 분들, 혹은 그 전에 XRP를 매수를 했는데 안 올라가서 짜증나서 미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신 분들께서는 어쩌면 지금이 갈아타기에 최적의 시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씩 기회를 살짝 줘요. 어제 같은 경우 많은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했었는데 XRP는 그동안에 오른 것이 좀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많은 알트코인들이 회복하려고 하고 있을 때 XRP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자, 물론 XRP가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당장 리또속 보여주면서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XRP 던지고 싶었어, 너무너무 갈아타고 싶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지금이 최적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장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음 편안하게 계시면 되고요. 항상 저에게 이런저런 불만을 표시하시면서 안 좋은 글들을 다시는 분들은 이번에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XRP에서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시면은 더 이상 제 방송도 안 보셔도 되겠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저도 항상 이렇게 불만 남기는 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니고 참고 삼아서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나온 소식들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형이 최근 디지털 상공회의소 서밋에 참가해가지고 또 키노트 스피커로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내용 자체는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 감독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중국이 암호화폐 잠재력을 중시한다. 중국은 현재 일부 기술이 사실상 미래 금융업 사업의 기반이 될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핵심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련된 규제가 확실시 됐는데 그 이후로는 발전이 없었다라면서 다시 한번 질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빵형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중국을 견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면서도 아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XRP에 관련된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에 관련된 규제를 확실하게 마련을 좀 해달라고 지금 몇 년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몇 년째 미국 규제 관계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빵형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전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제에 관련된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더뎠다. 모르긴 몰라도 SEC만 딱 생각하면 이가 갈릴 거예요, 빵형. 마이클 에링턴 같은 경우는 공개석상에서 SEC를 보고 그 쌍욕을 박아버린 적도 있었죠. 답답하니까. 왜 미국에서 오히려 XRP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디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XRP가 자유롭게 좀 풀려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언제까지고 막을 수만은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재밌는 기사가 또 하나가 나왔는데요. 바로 리플사가 디파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이 관련된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리플사의 CTO인 데이빗 슈월츠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기사 뒷부분에서 언급이 되긴 할 텐데 이 리플사가 디파이에 처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작년쯤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아무튼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XRP 레저를 설계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데이빗 슈월츠는 블록다운 TV 인터뷰에서 5년 후 리플넷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그는 리플넷이 금융기관들이 여러 종류의 지불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발전해가지고 금융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으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또한 리플넷을 통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지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서비스들 말이다. 리플사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리플사는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에게 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리플사만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디파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바로 추가해서 그들의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리플사는 작년에도 로고스를 인수하면서 XRP가 중심이 되는 디파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으며 동시에 리플사는 차세대 거래소 플랫폼을 설계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리플사에서도 디파이에 뛰어들면은 좋겠죠. 지금 한창 뜨거운 이 양념치킨 같은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XRP가 중심이 될 수 있다면은 XRP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플랫폼들처럼 리플사가 주관을 해가지고 XRP를 스테이킹하고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좀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와 XRP를 강하게 공격하는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가지고 당연히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좋은 기사, 나쁜 기사 다 공유를 해야 되겠죠.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XRP와 리플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면은 XRP는 왜 박살나고 있는가? 데이터를 봤을 때 XRP가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즉 물량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XRP 레저는 그들의 기술의 한계와 규제의 불명확성 때문에 기관 및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리플사는 나름 XRP가 시장에 느는 물량을 조정해 보려고 했으나 제대로 된 수요가 없으면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것이 어렵다. XRP는 그동안 성적이 꽤 저조했었고 리플사가 자연스러운 수요를 늘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리플사와 XRP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이며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개발이 되며 이더리움은 또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XRP 레저는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XRP를 활용하는 데서 오는 장점도 불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시장에는 물량만 늘어가고 있다. 이 지불 시장에서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수요만 늘 뿐 XRP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ODL을 봐라. 리플사가 파트너들을 많이 유치했지만 ODL 사용자는 적다. 머니그램 외에 큰 규모의 파트너들, 예를 들어 PNC 뱅크 등은 XRP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웨스턴 유니온이 머니그램을 흡수하게 되면 웨스턴 유니온이 XRP를 쓸까? 아니다. 웨스턴 유니온의 CEO는 XRP가 비효율적이라 말한 바가 있다. 리플사는 지속적으로 XRP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데 실패하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자들도 점점 XRP를 외면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리플사가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XRP량, 그러면서 기관 판매자들이 XRP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달별 트위터 팔로워 숫자 보시면은 한때 올랐다가 계속해서 이제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사에 관련된 트윗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XRP 1일 활성화 주소 숫자들입니다.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RP의 시총과 전체 알트코인의 시총을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전체 알트코인 시총은 올라가는 반면 XRP 시총은 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XRP 시총과 비트코인의 시총을 확인해 봐도 비트코인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XRP는 부진한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사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처럼 XRP도 숫자가 고정이 되어 있고 XRP 관련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소각이 되기는 하나 이걸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아직도 리플사의 에스크로에는 전체 수량의 절반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동안의 시장에 풀려나는 XRP의 물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기에 가격 상승도 어렵다라는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XRP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거기다 완전히 이제 끝장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XRP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진실과 약간의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현재까지 XRP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아까 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기관들이 XRP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리플사에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나름 막기 위해서 기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던지는 물량도 이제 완전히 차단을 시켰었죠. 그리고 리플사의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XRP의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만 직접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또한 웨스턴 유니온 전에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XRP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한 번인가 두 번 해봤는데 좀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리플사와 머니그램이 파트너십을 맺고 ODL을 활성화를 시키고 나니까 나중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아직도 리플사의 기술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조건만 맞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이제 관련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싹 빼놨죠, 기사에서.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실을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XRP 마켓캡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XRP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일일 활성화 주소수가 이제 낮다라는 거, 그런 것 등등은 통계를 통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사의 XRP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나온 상태입니다. 또한 이더리움과 XRP 레저 같은 경우는 개발된 목적 자체가 다르죠. XRP는 금융사회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거래를 위해서 특화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빵형도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XRP는. 그래서 은행들도 XRP를 쓰기 싫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눈치 보여서 못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발 규제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문제 삼고 있지 않지만은 이더리움은 물량이 무제한입니다. 발행량이 한계가 없는데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가? 가끔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해요.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XRP처럼 안 올랐었다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 다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요. 부디 이러한 정보와 소식들이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내리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투자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휴일에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물주기 좋아요 버튼, 광고주 방문까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